네, 아침잠이 잘 깨지 않으실 때는 타이거 사카 커피로 뜨끈하게 한잔하시고 출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을 또 깨워주실 뉴스 3의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혼자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왕국입니까? 혼자 하니까 아무래도 좀 외롭고 그리고 또 힘들어요. 예, 쉽지 않아요. 원래 독재자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아유, 독재자라니요. 네. 김프로님은 오늘 오후에 나오시죠? 그렇죠. 저녁에 예, 여러분 뭐 김프로님 또 보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저녁 시간이 요즘 약간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김프로님을 글로 또 배치를 했습니다. 예, 김프로님이 또 저녁 시간 저녁 퇴근길 라이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거기도 좀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시부터 시작입니다. 예. 김프로님과 함께하는 저녁 라이브 6시 오후 6시입니다. 근데 또 이제 묵직한 인터뷰 형식으로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좀 찐득찐득한 거 좋아하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뉴욕 증시 한번 보고 미국부터 갈까요? 한번 살짝 보고 가죠. 예, 뉴욕 증시는 그 S&P 500 그 5,100을 웃도는 수준에서 처음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또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2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14% 올랐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0.8%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좀 이거 보면은 주가 오르는 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느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또 올라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지수는 주식은 이제 공포를 타고 오른다라는 격언들이 좀 생각이 날 때인데 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보셔요? 미국 주식 공포를 타고 오르기보다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표현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 의심 조금 더 타고 갈 룸이 남아 있더라. 그러나 그 폭은 대략 2% 내외일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정프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심의 벽 타고 올라가시는 거는 전문이시죠? 제가 그 벽 타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죠. 그 벽을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 중국 양회 개최합니다. 아하. 근데 사실 중국 양회는 개최하기 전에 굉장히 좀 회자가 좀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는 관심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보통 양회라 그러면은 전국 인민대표 대회하고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두 개가 이제 연속으로 열리기 때문에 양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합니다. 목표치를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 성장률 전망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네. 국가가 먼저 제시해주고 거기에 잘 또 따라가는 그런 나라이었죠 예전에. 예.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전망치 얼마큼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2035년까지 경제 규모를 2020년 대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 5% 내외 성장률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성장률 목표치는 이제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5%를 언제 성장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아니면 올해? 작년에는 5.2% 성장했고요. 작년이 5.2%예요? 예. 근데 그게 수치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전년도가 또 코로나 여파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은 가능한 숫자. 가능하진 않지만 그냥 설명을 억지로 하자면 할 수는 있겠다라는 게 5.2%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시 5% 성장률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또 그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그냥 자기네 정부에서 그냥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목표치들을 다들 제시를 해요. 그거 이제 취합을 해서 취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방 정부에서 목표치를 가중 합산한 수치가 5.4%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나오고 나서도 말이 좀 많았어요.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도 목표치 똑바로 제시하라고. 똑바로라는 게 어떤 의미의 똑바로죠? 그러니까 부풀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 아니면 뭐 3% 제시하면 뭐? 3%?
3%는 좋지. 근데 3%는 중국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김프로가 있는데 아닌가? 이런.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중국 지방 정부의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수장들도 네? 중앙 정부의 평가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목표치 진짜 밑으로 제시하면은 평가를 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높게 제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높게 제시했다가 나중에 달성 못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5.4%라는 숫자도 좀 애매하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일단 베이징, 상하이, 충칭, 허베이 등 27개 지역에서 5에서 6%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네. 가장 높은 지역이 티베트하고 하이난. 티벳? 예. 티벳? 하이난은 저 관광 많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해외여행 제한에 따른 면세점 특수를 기반으로 지난해 9.2% 성장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난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티베트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거기다가 네. 이제 충칭이라든지 수찬, 간수, 닝슈, 안후이 이런 지역은 한 6% 안팎의 성장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과 사마이는 5% 안팎으로 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경제 분석 기구들이 예상하고 있는 숫자는 4%입니다. 4%.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중국 정부가 5%를 제시하지 않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1인 체제로 돌입한 지가 지금 이제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시진핑 1인 체제 돼 갖고 뭐 좋을 거라 그러더니 경제 성장률을 왜 이렇게 뚝뚝 떨어져? 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5% 성장률을 약간은 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방에 있는 경제 기구들은 한 4%대 성장이 나올 거라고 자기들은 전망하지만 중국은 5%대로 전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경제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방향이 중국도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그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신품질 생산력 구조와 소비 장려와 같은 내수 진작 조치 쪽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신품질 뭐요? 생산력?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약간 저부가 가치 제품 생산하던 그런 부분에서 첨단 산업 쪽으로 전환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출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 신품질 생산력은 사실 뭐 우리 품질을 혹은 뭐 기술력을 더 뒤로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아 근데 꼭 그게 당연하지만은 않은 게 그래요? 기존에 있는 저부가 가치 산업들이 꽤 꾸준하게 이게 성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정부가 어느 쪽에다가 자금을 투입을 할까? 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거에 투자할까? 아니면 조금 리스키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거에 투자할까라고 했을 때 앞으로 나가는 쪽에다 투자를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우습게 볼 수는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태양광 산업이 만약에 진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럼 여기서 과감하게 망하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신품질 정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한테도 좀 중요한 게 배터리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공급 과잉을 중국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좀 약간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을 좀 퇴출을 시켜줘야 전 세계적으로 그 가격이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품질 생산력으로 가는 부분들은 그 첨단 분야에서 경쟁을 한다라는 좀 걱정은 좀 있지만 저부가 쪽에서의 어떤 공급 과잉을 좀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어차피 미국에서 안 사줄 거면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쪽을 강화하는 소비 진작 정책 같은 걸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제 그건 이제 약간 의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신품질 일로 간다는 거야 뭐 맨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수 중심으로 간다. 요거는 이제 좀 확실한 어떤 방향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는 뭐 그런 주요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건데. 거기에 더해서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이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거는 우리 거 사주려고 내수를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어차피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긴 한데 소비재 쪽에서의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아, 우리가 수출하는 뭐 소비재들 가운데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산으로
내수를 이제 꾸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우리 수출업체는 조금 더 힘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은 어차피 뭐 치열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책 방향은 이런 쪽으로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증시 부양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증시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관련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좀 나올 거고 좀 파격적인 어떤 그 부양책들이 나올 경우에 근데 중국 경제 좋으면 여전히 우리나라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특히 증시라든지 이제 환율 시장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양회에서 어떤 얘기가 좀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외국인의 중국 직접 투자. 외국인의 중국 직접 투자. 예. 뭐 FDI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예, 맞습니다. FDI. 네. 이게 지난해에 외국인들의 대중국 FDI가 네. 전년 대비해서 81% 감소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국 내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예전에 돈 막 쏴주다가 지금 안 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국의 경제 성장에 꽤 큰 축이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외국인이 있을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네.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FDI 늘리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얼마나 좀 이렇게 그 러브콜을 좀 세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좀 관심사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 5% 정도 아마 이거 좀 고수를 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 첫 번째로 전해 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그 두 번째도 그 의심을 타고 올라가는 게 또 있습니다. 뭐죠? 그 현대차 자동차 판매라고. 현대차 자동차 판매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런데 네. 이번에 미국 지표도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 피크아웃론이 제가 한 1년 정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올라갈 만큼 갔다 이제. 예. 근데 1년 내내 그걸 계속 경신을 했는데 올해는 좀 쉽지 않다. 올해는 진짜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네.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현대차 미국 판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그 현대차의 내수 판매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항상 뭐 점유율이 80%까지 된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매는 약간 좀 조절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차를 많이 팔았다라는 게 그렇게까지 현대차의 주가나 아니면 펀더멘탈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에서 못 팔았다라는 얘기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얼마나 더 못 파느냐가 특별히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네. 근데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같이 경쟁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간다라는 거는 그 경쟁력의 척도가 됩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기도 한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이 회사가 잘하느냐. 이게 이제 전 세계 경쟁력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점유율이 움직이는 거는 좀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움직이는 거는 그래도 현대차가 좀 경쟁력이 높아졌구나 낮아졌구나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차 잘 만들잖아요. 워낙. 근데 잘 만든다는 얘기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현대차의 미국 판매가 2월 기준 최대 기록하면서 6만 341대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6% 증가하면서 역대 2월 기준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떤 차량들이 좀 많이 팔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엘란트라 이게 아반떼죠. 네네. 아반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은 세단 요즘에 잘 안 팔려요. 미국에서도? 예. 그리고 이게 좀 잘 팔리는 차 중 보면 코나 소형 SUV, 네. 팰리세이드 대형 SUV 16% 들었고요. 산타페 중형 SUV 16% 들었고 소나타 잘 안 팔립니다. 플러스 2% 정도. 투싼 플러스 14%. 보면 SUV 라인업이 그러네요.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고요. 소형, 중형, 승용차들은 안 나가고. 예, 근데 여기에는 그 친환경차 라인업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난해 같은 기반에 비해서 280%가 늘었고요. 그 투싼 하이브리드도 29%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15%가 늘었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라인업이나 하이브리드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좀 자동차 판매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월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 줄었습니다. 그리고 SUV와 전기차 모델의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네. 나머지 부분에서 좀 둔화가 되면서 전월 판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가 줄었다. 이런 거 보면은 전반적인 경기가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다. 원래 금리가 좀 높으면 네. 차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현대차가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긴 합니다. 금리가 좀 높고 네네네. 성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갈 것이냐. 그러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업체에다 물어봐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요거 혹시 이제 현대차 발표고 그다음에 다른 뭐 예를 들면 도요타니 뭐 이런 데는 나왔나 모르겠네요. 아직 집계를 잘 못했어요. 저도 아침에 좀 알아봤었는데 네네네. 아직 집계가 다 못 돼가지고 그건 언제 좀 나오면 합산해서 그러니까 점유율 변화 등이 좀 있었는지도 한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또 있는데 네.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성장률이 좀 꺾였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은데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규제를 또 강화를 하려 그러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예.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지. 지금 상무부에다가 뭘 지시했냐면 네. 중국산 커넥티드 카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커넥티드 카라고 하면 뭐예요? 커넥티드 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커넥티드 카가 막 별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다 커넥티드 카인데 네. 뭐 블루 핸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스마트폰이랑 연결되고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 커넥티드 카가 멋있게 얘기하면은 막 통신이랑 다 연결되고 막 그런 건데 그런 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뭐 현대차 같은 거 타면은 카카오 불러가지고 뭐 어디 길 안내 해줘 그러면은 카카오 서버 들어가서 길 안내 거 알려주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광선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센서 같은 어떤 그 센서들 달려 있거나 아니면 통신 달려 있는 카를 다 그 커넥티드 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커넥티드 카에 대해서 굳이 조사를 하라 그랬던 이유가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의 차량 위치나 주변 차량의 상황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모니터링된 정보가 진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쨌든 오고 가고 하니까 예, 그 데이터가 또 중국에 가져가서 뭐 여기 이렇게 가공해 갖고 막 또 이렇게 막 쓰는 거 아니냐? 예, 예. 네. 오바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당했다면 되게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예. 중국은 이제 전력들이 있으니까 그쵸. 전과들이 좀 있으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근데 중국의 전과 중에 더 큰 전과는 네. 중국에서 이미 테슬라에 대해서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이 테슬라 자동차에 예, 예. 아. 중국 테슬라에 그 카메라 많이 달려 있지 않냐. 예. 그래갖고 뭐 공무원들 타지 마라. 그리고 이제 군 시설에서 운행하지 마라. 네. 이거 다 데이터 빼가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네. 중국에서 한번 조치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에 조치를 하라 그래서 60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2달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7.5%에서 125%로 4.5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공화당 의원이 주도해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자동차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견제가 이미 꽤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까지 좀 미국 자동차 시장의 올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로서는 뭐 나쁘진 않은 소식이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데, 네. 근데 우리가 유탄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유탄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RA 됐을 때 네. 중국 자동차 회사들 중국 배터리 견제하려고 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오닉 5 보조금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빡빡해질 경우에 뭐 현대차라든지 테슬라도 네. 중국에서 중국에서 LFP 배터리 달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또 보조금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깐깐해지면 우리 네네네. 유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너무 중국 강하게 죄다 보면 거기에 약간 걸린 우리 회사들도 있을 수 있다. 예, 예. 네.
자, 여튼 2월 우리 현대차의 미국 자동차 판매는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 예. 소식.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동차 판매 최대. 올해까지는 좀 가는 걸로 해볼까요, 그냥? 올해까지 계속? 왜 못 믿겠습니까? 네. 믿어보세요 한번. 저는 이제 살짝 좀 마음이 불안해져서. 네. 자, 세 번째 뉴스 가봅니다. 세 번째 뉴스는 그러니까 요즘에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좀 약하잖아요. 네. 근데 뭐 조금 요새 반등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호재성 정보가 좀 나올 수 있는 인터배터리 2024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인터배터리가 뭐예요? 우리나라 최대의 배터리 전시회 행사 박람회. 아, 이런 게 있었어요? CES 같은 거죠. 배터리의 CES. 예, 배터리계의 박람회 CES 같은 거. 그게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이거를? 예.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주도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전 세계 18개국에서 579개 배터리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꽤 큰 행사예요. 네. 저희 취재팀도 이제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에 좀 참여를 해서 네. 좀 어떤 배터리 신기술들 나왔는지들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취재에 앞서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파우치형 셀2팩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형 셀2팩. 예. 파우치는 이렇게 딱 각형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거, 납작하게 만든 봉지에 거. 들은 거. 그러니까 셀2팩 기술은 지금은 셀이 있고 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듈이 있고 모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팩이 있거든요. 근데 모듈을 한번 다 드러내고 나면 모듈에 있는 그런 부품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빼고 셀을 다 채워두면은 똑같은 팩 안에 셀이 더 많이 들어가서 배터리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셀2팩 기술입니다. 근데 이 셀2팩 기술 같은 경우에 왜 아까 자체 개발한 파우치형 셀2팩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드는 거고 보통 셀2팩 기술은 LFP 가지고 많이 합니다. 인산철. 왜냐하면 인산철이 에너지 밀도는 좀 낮은데 안정성은 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NCM하고 경쟁을 하려고 에너지 밀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 모듈은 걷어내고 셀을 더 많이 넣겠다. 이게 중국 배터리 회사들의 전략이거든요. 아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셀2팩 하는 게 좋은데. 그 단점이 있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정성. 예, 모듈이 이제 안정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근데 똑같이 셀2팩이 똑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셀2팩이 파우치 NCM에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에너지 밀도가 원래 셀당 에너지 밀도가 NCM이 더 높으니까 이거를 파우치형으로 NCM으로 셀2팩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말로는 계속 있었거든요. 말로는 계속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겠다. 인터 배터리에서. 근데 요런 모양이라는데 뭐 이게 모형도는 그냥 예쁘진 않습니다. 뭐예요? 셀2팩으로 그냥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사진 보여준 건데 별로 그렇게 사진이 예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팩의 강성을 높였고 검증된 열 전이 방지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런 얘기들 저희 취재팀 가면은 좀 이거 꼼꼼하게 좀 보고 오라 그러려고요.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서 셀2팩을 했는지. 그리고 미드 니켈 소형 파우치 셀도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미드 니켈. 예. 그러니까 NCM이라 그러면은 뭐 811 9반반, 그러니까 622 811 9반반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니켈이. 근데 니켈 함량을 낮추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는 낮아지는 대신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산철하고 경쟁을 할 때 가격 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우리도 인산철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인산철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드니켈 셀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미드니켈을 하게 되면 니켈이 좀 비싸기 때문에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드니켈 셀도 어떻게 나오는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 SF는 슈퍼패스트입니다. 여기서 슈퍼패스트 배터리를 좀 공개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18분 만에 셀 용량을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고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9%를 높이면서도 급속 충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들이 좀 보여줬을 때 조금 지금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회사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라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좀 배터리 회사들이 힘들게 했었던 리튬 가격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한참 뭐 또 그대로네요. 요요요요. 아, 살짝 올랐구나. 살짝. 예. 아, 그래서 이제 저거에 약간 배터리 회사들이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기대하는 건 아니고 배터리 회사들은 어차피 원가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예. 근데 그 배터리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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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금 올라가 있으니까. 약간 올랐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번에 그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좀 좋은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자원 가격들도 조금 반등을 하면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셀투팩 말고 그 촉투팩 기술도 나왔나 모르겠네요. 촉투팩은 뭐죠? 초콜릿 투팩이라고 그래서 아, 이제는 이 초콜릿이 요렇게 예전에 이제 개별로 해서 다 포장이 또 있었잖아요. 그 많이 낭비다. 그래서 초콜릿에서 바로 포장 상자까지 이어지는. 초콜릿을 개별 포장하는 것은 네. 친환경적이지 않다. 아니죠. 맛있는 초콜릿은 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콜릿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 주빌리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주빌리 초콜릿. 예. 주빌리가 이제 보통 한 25년, 50주년 이런 거 이제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때, 은혼식, 뭐 금혼식 이런 거 할 때 주빌리라는 거 하는데 그런 기념일에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제 3월 14일 좀 있으면 또 그 화이트데이인가요? 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 또 그거 기억하시나요? 뭐죠? 그 화이트데이하고 네. 발렌타인데이하고 어떤 때가 남자가 주는 날인지 아십니까? 화이트데이하고 발렌타인데이요. 예. 화이트데이가 아마 저 남성분들이 여성분께 초콜릿 아니 사탕 드린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이트데이가 네.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이고 네. 발렌타인데이가 네.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3월 14일에는 우리 권 팀장님 예.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 있으시잖아요. 네,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빌리 초콜릿. 네. 프로님 없으니까 네. 선물도 이렇게 마음껏 마음이 주시네요. 이렇게 넉넉해집니다. 네, 주빌리 초콜릿. 특히 카카오가 아주 고급 카카오를 썼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그런 초콜릿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 네, 그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빌리 초콜릿, 천상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려면 이제는 초콜릿도 주빌리 초콜릿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실래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초콜릿 받아가시고 주빌리 초콜릿 아내분께 잘 선물하시고 오늘 뉴스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